비타민C 드시면 피부에 좋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피부에는 비타민C보다 콜라겐이 더 좋아요. 피부에 가장 검증된 성분은 콜라겐입니다. 무조건 콜라겐 먼저 드셔야 합니다. 특히 콜라겐은 40대 이상에서 제대로 체감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음식인 닭발이나 돼지 껍데기는 분자 크기가 너무 커서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오징어 약사는 저희 내무부 장관님께 딱 3가지만 챙겨줍니다. 콜라겐,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 3가지를 먼저 드세요. 무엇을 먹는지는 알았으니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쭉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콜라겐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조직을 잡아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접착제처럼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구조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피부 진피층의 90%를 구성하는 이 콜라겐은 성인이 된 이후에 매년 1%씩 감소하고 40대 때부터는 콜라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노화가 시작됩니다.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이는 또 하나의 원인은 멜라닌 세포의 노화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콜라겐 감소뿐 아니라 멜라닌 세포의 노화도 피부 노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피부과 기초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저널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의 피부 노화의 주범이 멜라닌 세포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멜라닌 세포는 얼굴을 칙칙하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이 멜라닌 세포는 40대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60대 이후로는 노화한 멜라닌 세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화된 멜라닌 세포 수가 증가하면 주변 피부 세포도 같이 노화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피부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이 콜라겐 감소와 멜라닌 세포 노화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성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분인 콜라겐이 있고요. 콜라겐이 손실된 자리에는 주름이 생기기 때문인데 인간 몸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대부분 단백질인데요. 그 단백질의 30%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신체의 물기를 싹 빼고 남은 성분의 30%가 전부 콜라겐이라는 거예요. 이 콜라겐이 피부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뼈나 머리카락, 연골, 치아, 주요 장기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 콜라겐이 피부 노화와 자외선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렇게 콜라겐이 손실된 자리는 진피의 결합 구조가 무너져 피부층이 붕괴됩니다. 그게 바로 주름이에요. 이때 콜라겐을 섭취해주면 진피가 짱짱하게 채워져서 주름이 얕아집니다. 주의하실 건 콜라겐을 바르지 말고 섭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이 사용되는 원리가 소화기관에서 콜라겐을 부셔서 그걸 콜라겐 공장에 들고 가서 다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콜라겐은 소화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콜라겐 생산 공장인 섬유화 세포를 작동시키고 공장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재료로 다시 재활용됩니다. 그런데 콜라겐을 얼굴에 바르면 소화효소가 콜라겐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는 소화효소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분해 안 된 상태에서 피부 겉에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콜라겐은 바르지 말고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바르는 콜라겐은 노화 방지가 아니라 보습에 좋은 성분이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음식으로 먹을 때 닭발, 돼지 껍데기 이런 데에 들어있는 동물성 콜라겐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콜라겐은 새끼들처럼 단단하게 꼬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이 구조를 분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한 콜라겐이나 가공되지 않은 커다란 콜라겐은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콜라겐 제대로 드시려면 콜라겐이 한번 분해된 형태인 콜라겐 펩타이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는 우리 몸이 흡수시킬 수 있을 만큼 분자 크기가 작아 그대로 흡수되어 피부 진피층을 채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냥 콜라겐보다는 콜라겐 펩타이드가 여러모로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국제학술지인 임상노화연구저널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콜라겐 보충제를 하루에 1g 섭취한 여성은 피부 건조도가 76%, 주름이 12% 감소했으며 혈액 흐름이 좋아졌고 콜라겐 함량이 6%나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콜라겐과 피부 노화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콜라겐을 최소 1000mg씩 12주 이상 섭취했을 때 주름, 탄력, 피부의 콜라겐 함량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콜라겐은 40대 이후에 섭취했을 때가 체감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콜라겐은 손상된 조직 복구에 쓰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본격적으로 손실되는 40대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막으려면 제일 먼저 콜라겐부터 보충해 주세요.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하루에 1000mg 이상씩 12주 이상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콜라겐 드실 때는 비타민C도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게다가 비타민C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얼굴을 칙칙하게 하고 주변 피부세포를 노화시키는 멜라닌 세포, 이 멜라닌 세포 활성을 억제시키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많이 먹어도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되니까요. 많이 드세요. 저는 메가더스 추천드립니다. 콜라겐 합성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가 좋아하는 고려온단 비타민C 꼭 이거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 구하기 쉬운 거 일동제약 유한량 다 상관없습니다. 위장만 괜찮으시다면 6000mg 정도까지 점점 용량을 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까지 피부과에서 가장 뜨거웠던 성분이 있습니다. 안색을 밝혀준다는 백옥주사의 주성분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도 비타민C만큼이나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뿐 아니라 해독과 미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 수은, 중금속 같은 독소를 담즙에 결합시켜 몸 밖으로 배출하는 해독 기능도 합니다. 몸속 독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안색을 좋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흑색 멜라닌을 만드는 티로시나제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를 감소시켜 진피에서부터 피부를 맑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이 작동하는 데에도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C는 그냥 무조건 함께 드시는 게 좋고요. 글루타치온을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섭취하시는 경우 필요한 함량은 하루에 250mg입니다. 이 연구는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이루어져 글루타치온 섭취와 관련된 연구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연구 중 하나인데요. 이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던 글루타치온의 최소 용량은 하루 250mg이었습니다. 피부를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글루타치온 250mg씩 드시면 됩니다. 피부에 가장 효과적인 성분 3가지. 첫 번째, 콜라겐. 피부 노화에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성분이고요. 바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어서 드셔야 합니다. 먹을 때는 콜라겐 펩타이드로 드시고요. 하루에 1000mg씩 12주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 콜라겐 합성과 글루타치온 사용에 필수적인 성분이고요. 드시는 용량은 메가더스 하시면 좋아요. 1000mg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글루타치온. 노화 방지, 해독, 미백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고요. 피부를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하루에 250mg씩 드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깨끗해져서 만나요.